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커피가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이른 시간 특유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그런 아침이었다. 그 누구도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고였다. 경찰도 보험사도 가족도 모두 그렇게 믿었다. 적어도 단 하나의 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박정훈, 42, 중견기업 과장. 그는 회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고 상사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도 하지 않았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처리했고 퇴근 시간에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무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직장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정우는 불평을 잘하지 않았다. 회사에 대한 불만도 인생에 대한 불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술자리에서도 조용히 웃으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회사 동료 김대호는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정훈이 형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싫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죠. 또 다른 동료 윤미경은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실은 내색 없이요. 정우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미움받지도 않는 사람. 존재감은 였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있는 사람.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큰아이 박민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작은아이 박민주는 5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동네 마트를 다녔고 가끔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기도 했다. 민서는 아빠를 좋아했다. 조용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였기 때문이다. 아빠, 오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술래잡기요? 내가 제일 빨랐어요. 그럼 다음에도 이길 수 있겠네. 응. 정우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짧지만 아이는 만족했다. 아내 이선영은 전업주부였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을 돌봤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 말투도 조용했다. 이웃과 마주치면 늘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선영은 자주 정훈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어두워. 뭔가 있으면 말해.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정훈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다. 크게 다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밤늦게 싸우는 일도 없었다. 이웃들은 말했다. 저 집은 문제 없어 보였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결혼 12년 차. 그 무렵부터 정우는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회사 동료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정우는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말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 무슨 일 있었어? 회사 최 과장. 쓰러졌대. 어머, 많이 아파. 심근경색이래. 병원에 입원했대. 그렇구나.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도 보험 하나 들어놔야 할 것 같아. 보험? 응?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이미 보험 있잖아. 그건 옛날 거고. 요즘엔 보장이 더 좋은 게 많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대화 이후 정우는 보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명보험 하나였다. 금액도 평범했다. 선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몇 달 뒤 상해보험이 추가됐다. 그 다음엔 특약이 붙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험이 가입됐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물었다. 여보, 보험 또 들었어? 응, 이번엔 상해보험이야. 이미 있지 않아? 그건 보장 범위가 좁아. 이건 더 넓어.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필요해. 혹시 모르잖아. 아이들 생각해서 그래. 그 말에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있었다. 보험이 늘어날수록 정훈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선영이 넌지시 물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아니,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아서. 별일 아니야. 회사에서 뭔가 있었어. 그냥 일이 좀 많아. 정우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보험의 보장 금액은 점점 커졌다. 중산층 가정으로서는 다소 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아이들 생각해서 그래. 그 말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고 일주일 전, 정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거의 말이 없었다. 민서야, 오늘 유치원 어땠어? 민서가 대답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블록 놀이했어요. 그래. 뭐 만들었는데? 로봇이요. 큰 로봇.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선영이 물었다. 여보, 밥이 입에 안 맞아? 아니, 맛있어. 그럼 왜 그렇게 안 먹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날 밤 정우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선영이 물었다. 잠 안 와? 응? 무슨 생각해? 별 생각 없어. 걱정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고 사흘 전, 정우는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박정훈입니다. 아, 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보험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요. 또요? 지난번에 가입하신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상해 사망 쪽으로요. 보장 금액 크게. 설계사는 잠시 망설였다. 과장님, 솔직히 지금도 보험이 많으신 편인데 괜찮아요? 그냥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고 전날 저녁, 정훈이 선영에게 말했다. 내일 날씨 좋대. 그래.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갈까? 어디? 놀이공원이나 바다. 선영은 고개를 가웃했다. 갑자기. 응? 요즘 바빠서 애들이랑 못 놀아줬잖아. 그렇긴 하지. 내일 시간 괜찮지? 응, 괜찮아. 애들도 좋아하겠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다. 아빠, 진짜요? 놀이공원 가요? 응, 내일 가자. 와. 엄마, 놀이공원 간대요. 민준도 껄껄 웃었다. 놀이공원, 놀이공원. 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일찍 준비해야겠네. 응.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정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정우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사고 당일 아침, 토요일. 날씨는 맑았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 간식을 챙겼다. 김밥을 싸고 과일을 깎고 물을 준비했다. 민서야, 일어나. 응, 오늘 놀이공원 가는 날이야. 아, 맞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다. 민준도 엄마 목소리에 눈을 떴다. 엄마, 우리 놀이공원 가요? 응, 아빠랑 같이 가는 거야. 와.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 떠들썩했다. 민서는 놀이공원에서 뭘 탈지 이야기했다. 아빠, 나 롤러코스터 탈 거예요.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요. 나 이제 컸어요. 그래, 알았어. 민준도 말했다. 나는 회전목마 탈래요. 좋아. 회전목마 타자. 선영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간식이랑 물 다 챙겼어. 선크림도. 응. 카메라 가져가. 응, 사진 찍어야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자, 그럼 출발할까? 출발. 아이들은 신나서 소리쳤다. 차 안. 가족 4명이 모두 차에 올랐다. 선영은 조수석에 앉았고 민서와 민주는 뒷좌석에 앉았다. 안전벨트 다 했어? 네. 민준이도. 네. 정우는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서가 말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놀이공원 가기 딱 좋네. 우리 몇 시간 있을 거예요? 최대한 오래 있자. 저녁 먹고 올까? 와. 민주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순수한 목소리였다. 선영이 정훈에게 말했다. 당신 운전 조심해. 응. 애들 있으니까. 알아.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답은 짧았다. 차는 천천히 시내를 빠져나갔다. 놀이공원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로 들어서야 했다. 민서가 물었다. 아빠, 얼마나 가야 돼요? 1시간 정도. 멀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민준이 말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 있다가 김밥 먹자.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차 안에서 먹으면 어지러워. 조금만 기다려. 선영은 뒤돌아보며 아이들을 달랬다. 정우는 그 모습을 룸미러로 바라봤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다. 차는 그쪽으로 향했다. 선영이 말했다. 여보, 고속도로 타는 거야? 응? 빠르긴 하지. 응.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량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떠들고 있었다. 엄마, 나 롤러코스터 2번 탈 거예요. 그래, 엄마도 같이 탈게. 아빠는요? 아빠는 무서워서 못 타. 아이들이 웃었다. 선영도 웃었다. 정우는 웃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20분, 30분. 차는 계속 달렸다. 선영이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표정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그럼 중간에 쉬었다 갈까? 괜찮아. 정훈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봤다. 민서가 말했다. 아빠, 저기 휴게소 있어요. 아빠. 대답이 없었다. 선영이 다시 물었다. 여보.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브레이크 자국은 없었다.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넘어 아래로 떨어졌다. 선영이 소리쳤다. 여보.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충격은 컸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다. 유리창이 깨졌고 철판이 찌그러졌다. 첫 신고는 목격자로부터 들어왔다. 사고요.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서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고속도로 50km 지점이요. 빨리 와주세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선영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망 원인. 교통사고에 의한 즉사. 아이들은 중상이었지만 살아있었다. 민서는 머리를 다쳤고
민주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정우는 살아남았다. 경상에 불과했다. 구조대원이 물었다. 의식 있으세요? 네. 가족분들은요? 아내가.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유가족분이세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부인께서 이미 사망하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복도에서 그는 울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아이들은 다른 병실에 있었다. 민서는 깨어나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아빠 보고 싶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다. 민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정우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문객들은 그를 보고 말했다. 불쌍하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애들은 어떡하려고. 회사 동료들도 찾아왔다. 김대호가 말했다. 형, 힘내. 애들 생각해서라도. 고마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윤미경도 왔다. 과장님,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괜찮아요? 애들은 어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다. 정우는 그 시간 내내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경찰 조사.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했다.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다. 차량은 직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담당 형사가 물었다. 사고 당시 상황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차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당황해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사고는 순간이니까요. 일단은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났다. 정황상 무리할 이유도 없었다. 가족 나들이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몇 주 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정우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다. 보험사 조사팀 박준혁 차장은 서류를 정리하다 멈췄다. 이거 보험이 왜 이렇게 많아? 동료 직원이 물었다. 뭐가요? 이 사람 보험 가입 내역 좀 봐봐. 어디 보자와 진짜 많네요. 이게 정상인가? 글쎄요. 보장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박 차장은 서류를 다시 넘겼다. 가입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이거 사고 이틀 전이잖아. 네. 이 보험 사고 이틀 전에 가입됐어. 그게 무슨 의미죠? 모르겠어. 근데 우연치곤 너무 정확해. 박 차장은 상부에 보고했다.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 블랙박스 영상이 다시 확인됐다. 음향 전문가가 참여했다. 사고 직전 차 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요? 부인이 운전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괜찮냐고. 그럼요. 운전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당황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당황한 게 아니라 침묵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에요.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정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앞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핸들이 꺾이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당황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럼요. 의도적입니다. 차량 내부 음성도 분석됐다. 사고 30초 전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정말 괜찮아? 대답 없음. 사고 10초 전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보,
여전히 대답 없음. 그리고 충격음. 비명. 정우는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박정훈 씨,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 여쭤볼게요. 네. 사고 이틀 전에 보험을 또 가입하셨죠? 그랬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신 거 기억나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전날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사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보험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고 접수 후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나요? 급하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조사관이 물었다. 왜 사고 전에 보험 처리 기간을 물어보셨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 김대호. 요즘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얘기요. 언제부터요? 한두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웃 주민 최은정. 밤늦게 부부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들렸어요. 보험 설계사 이명수. 박 과장님이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려고 해서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나요?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곧 쓸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조사 막바지에 찾아왔다. 정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박정훈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보험금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그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게 보험금이 궁금하신 겁니까?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해서요. 조사관은 펜을 내려놓았다. 박정훈 씨,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쯤요. 그런데 보험금이 궁금하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확신했다. 이 사고는 단순하지 않다고. 차량 분석 결과가 나왔다. 브레이크는 끝까지 밟히지 않았습니다. 핸들은 의도적으로 꺾인 흔적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혔습니다. 전문가의 결론.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선영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보험금을 위한 선택이었다. 재판.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패닉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말했다. 사고였습니다.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보험 가입 내역, 통화 기록, 블랙박스 분석, 전문가의 감정 결과.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보험 설계사 이명수. 피고인은 곧 쓸 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회사 동료 김대호. 피고인은 돈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 최은정. 부부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후 진술. 정훈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사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빚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판결.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박정훈.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눈물도 없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모두 잃었다. 민서와 민주는 외가로 보내졌다. 보험금은 아이들 앞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돈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다. 민서는 말이 없어졌다. 친구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끔 물었다. 엄마 언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외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을 뿐이었다. 몇 년이 흘렀다. 민서는 중학생이 됐다. 민주는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의 진실을. 민서는 가끔 생각한다. 아빠는 왜 그랬을까?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답은 없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다. 악은 괴물처럼 생기지 않는다.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다. 악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앉아 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선을 넘는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정우는 교도소에서 말했다. 면회 온 동생에게. 후회하냐고. 매일 후회해. 그럼 왜 그랬어? 모르겠어. 그때는 그게 답인 것 같았어. 답이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대신 모든 걸 잃었잖아. 알아.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형이 직접 말해야지. 면회 오지 않을 거야. 왜? 안 올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어. 동생은 형을 뒤로 하고 말없이 떠났다. 이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선을 넘는 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그들은 선을 넘었고 우리는 아직 넘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이야기 역시 실제 사건이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